오늘 기사 보니까 네. 앞부분에 좀 안 좋은 기사도 많던데요. 다크한 증시에 아우, 어울리는 요즘 또 그 네. 좀 마음 아프게 산불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데 또 해외에서도 우리 네. 기업과 관련된 곳에서 네. 화재가 난 데가 많네요. 네, 많습니다. 이게 제가 2주 만에 왔는데 예. 이제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다음 주부터 매주 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하여튼 근데 2주 동안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았어요. 예. 지금 첫 번째 게 예.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기사네. 네, 오늘 얘기예요. 넥센 타이어. 네. 체코 공장에서 좀 큰 화재가 났나 예, 봅니다. 이게 넥스타이어 체코 공장은 참 이게 뭔가 이게 구슬을 하든가 하지 이게 처음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네네네. 현지 시간으로 4일 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지금 2명이 그러니까 사상자는 그러니까 사망자는 없는데 네. 2명이 지금 이송 상태고 네. 지금 가동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언제 되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서도 뭐 몇 차례 보고 드렸지만 이게 임금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계속 악재들이 있었는데 시적도 좋지 않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좀 또 타이어 맞습니다. 공장은 아시다시피 한번 화재 나면 네. 원체 그 인화성 유독 물질도 네, 맞아요. 많고 막 이래서 그 불길을 잡는 것도 예, 그렇죠. 어렵고. 옛날 한국 타이어 그 금산 공장도 크게 불이 났었고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자, 다행히 뭐 네. 그 사망자는 없는 것 네. 같기는 합니다만 또 요거는 들려온 소식들 더 한번 봐야겠고. 네. 역시 또 불 얘기인데요. 롯데케미칼이네요. 네네. 미국. 요거는 3월 2일 날 네. 쓴 기사인데 롯데케미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그 루이지애나주 루이지애나. 천천히 좀 하십시오. 루이지애나. 에탄 크래커라고 네. 에탄을 분해하는 공장이 그렇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셰일가스나 천연가스에서 에탄을 네. 분해해서 뭐 에틸렌이나 뭐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이제 신동빈 회장도 관심을 가진 공장인데 다행히 뭐 공장 가동 중에 불이 난 건 아니고요. 잠시 이제 요런 이제 석유 정유화학 공장들은 중간에 휴지기를 가져요. 그쵸. 개보수 기간을 가는데 그 기간에 좀 불이 나가지고 크게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뭐 큰 피해는 없었는데 이제 금방 이제 진압됐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C도 그렇고 ECC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에탄 크래커인데 네. 그 정비 보수 하는 기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에 약간 그때 조금씩 좀 화재나 맞습니다. 사고들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큰 사고들이 많이 나죠. 맞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또 그는 하청업체가 많아. 하청업체들 청소하시다가 예. 이렇게 뭐 유독가스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예. 이거 아무튼 롯데케미칼의 미국 공장 화재 이야기였고, 오잉? 기아 얘기네요. 예. 요거 좀 나온 지 된 기사 아닙니까? 네, 이거는 좀 제가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기사를 가져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뭐 이게 와이스트릿 분들이시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가 좀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좀 기사가 맨 처음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일단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기아 EV6라고 뭐 기아차 잘 나가잖아요. 전기차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차 모델이니까. 그 헝가리에서 주행을 하다가 그 벽이죠, 방어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딪힌 거. 네,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 이게 그 앞에 그 본네트라고 하죠. 보닛. 그 앞에서 불이 난 건데 이게 이제 일단은 배터리와 연관이 있냐 없냐는 좀 잘 봐야 될 게 보통 배터리 화재는 바닥에 있죠, 바닥에.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충전 중에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충전 중이나 정차하고 있을 때 뭐. 근데 주행 중에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주행 중이 아니고 부딪힌 다음에 이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외부 충격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좀 다양성이 있어요. 지금 뭐 원인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EV6 배터리가 SK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금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SK 온 배터리는 이 화재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맨 처음 여기서 썼을 때는 사실 SK 온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예, 넣었는데
거기서 워낙에 현업에서 네, 네, 이게 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좀 어. 너무 좀 기사가 앞서가는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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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그렇죠. 기사를 수정을 부탁한다 해서 음. 여러 가지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이게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판단 하에 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그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네, 네, 했는데 네. 여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리콜 뭐 얼마 전에 그 LG 에너솔루션 코나죠. 네. 코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쉐보레 볼트 EV 건도 있고 네, 네. 굉장히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켜볼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SKU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까르는 게 많아서 네, 네, 네. 그 리콜이 물론 충격이 있었지만 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노베이션은 이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지면 좀 큰 근데 타격이 있지 이거는 않을까. 아직까지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없는 거고.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밀한 조심스러워요. 조사가 네. 이루어져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지금 육안으로 봐도 배터리가 가장 많이 깔려 있는 바닥이 아니라 네. 예, 전면부라는 거에서 그리고 또 충돌 이후에 네, 네. 화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거 좀 정밀하게 좀 볼 아마 이제 필요가 기아차랑 SK온 측에서 면밀히 들어갈 겁니다. 네네. 예.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것도 또 안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동국제강 브라질 제철소. 예, CSP 네. 대처소라고 하죠. 동국제강 지금 물러나셨지만 네. 장세주 전 회장이 거의 10년을 이제 막 10년을 네, 뭐 네. 투자를 해서 만든 제철소죠. 되게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 동국제강이 잘 나가고 있는 하나의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게 지분 구조가 30%가 동국제강이고요. 네. 20%가 포스코. 나머지 50%는 발레라고 해서 그 브라질 처광업체죠. 아마 네. 전 세계 1일 겁니다. 네, 처광색 네, 업체로 네, 1인데 거기 대표가 최근에 현지 매체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CSP 제철소는 우리한테 핵심 자산은 아니다. 팔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한 3년 전쯤에도 이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페트로브라스. 근데 항상 문제 있는 게 거기는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CSP도 문제가 좀 나왔어요. 예. 뭐 지역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럼 보통 기업들이 귀찮은 거 있으면 나 팔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동국장이랑 포스코 측에서는 아마 공시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배포한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바 없고 번역 계획이 없다라고 네. 발레 측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도 네. 동국제강이 좀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포스코는 큰 의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크게 의지는 없어요. 동국제강은요? 절실하죠. 근데 이제 50%를 지분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안 적은 거 같죠. 이것도 좋은 기사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 키트 오미크론이 전 세계 확산되면서 네네네. 그 진단 키트가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한국 제품들 SD 바이오센스나 네. 시젠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미국 국립 유동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네. 그 아지드와 소듐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자동차 에어백의 추진제나 그다음에 제초제 살균제 성분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검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출됐다. 네. 근데 그 제품이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 제품이 있고 네. 에보트 제품이 있고 뭐 백톤 제품이 있고 에이콤레스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지드 소듐이라는 이 물질은 보통 저혈압이나 현기증, 두통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고를 날린 거죠. 근데 지금 예. 그 셀트리온이 뭐 일단 미국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는 그 진단 키트 지금 열심히 팔고 네. 있거든요. 예. 저희 더구로 기사 보시면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자가진단 키트니까 이게 먹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네. 어차피 이제 코나 이렇게 후벼 파서 섞어서 하는 건데 음. 이거를 삼키거나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눈에 넣거나 맞습니다. 피부에 닿을 경우 네. 안 좋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먹는 약이 아닌데 먹으면 그렇죠. 죽을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다 보니 이제 접촉이 있다 보니 네,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알겠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하여튼간 미국의 그 국립유동물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네네. 그리고 네.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아유 뭐 더구르의 시그니처죠. 원전 기사. 네네네네. 아까 저 채팅창 보시니까 네. 대박사구님께서 또 그 더구르는 또 원전 기사 갖고 왔냐라고 아. 여쭤보셨는데 가져왔습니다. 근데 빠지질 않네요, 원전 네, 기사가. 근데 안 좋은 기사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도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하면서 네. 저도 제일 뭐 사실 먼 나라 얘기니까 크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제일 속보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 자포지라 원전, 네. 자포리자 원전 네. 여기 불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그 원전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교육 원자로는 아니고 옆에 있는 부대 그래서 예, 건물. 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불났고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서 뭐 안정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몇몇 오피니언들이나 단체들이 네.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뭐 가령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이터가 취재한 부분인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게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비영리 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자연재해뿐만 인공재해로 원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것 때문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나 요즘 그 동유럽 쪽에서 네. SMR 소형 모듈 원전 각광받고 있는데 이거 한번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단체들에서 뭐 기사를 딴 듯이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제시했어요. 근데 항상 이 동유럽 원전 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이쪽 동유럽 쪽 원전 사업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계획하고 있다고 네네네. 하는데 여기 항상 엮인 곳이 이제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네네네. 거기에 엮인 또 하나의 업체가 두산중공업이 네네네. 있는데 이런 지금 최근에 우크라 침공 사태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동유럽 쪽이나 유럽 쪽의 원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항상 안 좋을 땐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또 생각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네.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럼 생각을 하면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나온 기사들은 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이 지금 원전에 뭐 무차별 막 폭격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그게 또 가짜 뉴스다. 우크라이나 내 어떤 뭐라나 급진 세력들이 또 원전을 또 뭐 공격하고 있는 거다.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이게 뭐가 진짜 뉴스고 그렇죠. 뭐가 가짜 뉴스인지를 서로 여론전하고 있는 거죠. 어휴,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근데 위험한 건 위험하죠. 뭐 미치광이가 네. 아니고서야 원전을 막 폭격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참 이해가 네. 안 되고요. 예. 어차피 그 옆 나라인데. 자, 카자흐스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 원전 관련돼서 네. 뭐 이런 와중에 또 네. 동유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이제 2.4기가와트의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군을 압축했습니다. 6곳 네. 한수원 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지휘랑 그다음에 미국 히타치가 합작한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중국 6개 업체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정부는 뭐 기준으로 기술력이라 사업 역량을 꼽았고요.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해외 원전 건설 경험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 경험에서는 한수원이 호재예요. 네네. 근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SMR은 미국에서 해봤는데 네. 해외에서 지은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두산중공업은 뭐 네. 한수원이 돼도 좋고 네. 스케일 파워가 돼도 좋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뭐 그런 걸 보면은 한수원이 꽤나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지금. 왜요? 그 동유럽 쪽에서 네네네. 지난 방송 폴란드나 체코 쪽에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해서 그러면 남은 건 프랑스랑 미국이랑 한수원인데 네. 예. 여튼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이 압축되고 있다. 그 두산중공업은 뭐 꽃놀이패 저희 제목처럼 네. 한수원이 돼도 좋고 스케일 파워가 돼도 좋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한 2.4기가와트급 네. 원전 네. 건설하는 프로젝트. 근데 아직 사업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초반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이제 금융 쪽 기사로 넘어가는데 네, 안 그래도 이 기사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네. 미래에셋이 드디어 가상자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네, 네. 예. 저희가 뭐 취재한 결과 이거는 외신에 나온 건 아니고 저희의 내부의 빨대 네, 저희 네, 네. 정보원이라고 취재원 네. 그래서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 네, 네. 그쪽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개발 부분 그 다음에 기획 운영 전략 부분 경력 취재용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작년에 나왔지만 미래에셋은 가상자산 수탁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개인은 아니고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지금 거래소에서는 법인들 계좌할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다 USB 형태에서 뭐 콜드 웰렛 방식이라고 예, 하는데 USB 웰렛. 형태로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수탁은행처럼 가상자산 투자해놓고 불안하지. 그렇죠, 불안하지. 예. NFT가 됐든 뭐가 코인이 됐든 불안하지. 우리한테 맡겨. 근데 국민은행은 이미 시작했고 네. 신한은행도 이미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도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입니다. 이거 기사가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요 이야기를 제 지인이 이쪽 그 신규 프로젝트 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좀 속도가 나나.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단순히 수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 자산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겠죠. 뭐 유동화를 한다던가. 네, 유동화한다거나. 네. 불리겠죠. 그러니까 또 요즘에 디파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담보대출 같은 것들. 네. 근데 또 이제 그 디파이에서 미래에셋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되게 그러니까 코인은행을 만든다는 건데 은행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보관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관된 돈을 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하겠죠. 예. 이번에는 현대카드 이야기인데. 네, 현대카드. 네. 예. 오늘 기사예요, 이것도. 네. 네, 이것도 저희 내부 빨대를 통해서 한 건데 그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이랑 이제 분리되면서 그 정태영 회장이 아시다시피 사위죠. 네, 사위죠. 그래서 누누이 그 경영 분리하면서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누누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카드가 지금 어느 한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네. 뭐냐면 블록체인 NFT 기획, 블록체인 개발자를 한다. 그래서 한다는 거였고 뭐 배경이 간단하죠. 그 사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은 자동차를 바탕으로 코온 기업인데 뭐 현대차에 사실 그냥 붙어서 큰 거죠. 사실 캡티브 마켓 갖고 이제 손쉽게 장사를 그동안 했는데 이제 뭐 카드 시장도 거의 다 포화 상태고 뭐 그 수수료도 점점 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진도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블록체인이나 NFT 사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좀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열심히 뽑아서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채용 공고 보고 회사의 방향성을 아는 투자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회사가 이제 초반이구나 혹은 이제 구체화하고 있구나 해서 어떤 인력을 뽑는지를 보면 또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뽑느냐 또 중요하고 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채용 사이트도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종종 찾아봅니다. 본인 일자리 찾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힌트를 많이들 얻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주식값 어떤 기업에 그
기술 카페라고 하죠. 거기 예. 주주분들 모인 소액주주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예. 그분들은 글로벌 이야기 채용 공고를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예. 추적하고 있어요. 뭐 여기 뭐 브라질 법인은 못 뽑고 있고 미국 법인은 못 뽑고 있고, 야 대단하시다. 맞습니다. 그 집단지성이죠, 집단지성. 네. 특히나 이제 뭐 그냥 텍스트는 구글 번역기로 돌릴 수 있는데 네. 이 PDF 된 파일은 예. 언어를 좀 알아야 돼요. 네네네. 물론 그것도 번역하는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우리도 찾고 있지만 그분들 대단하다. 예. 그리고 넷마블 네, 이야기인데 잼시티라고 미국 예. 자회사입니다. 뭐 상장을 하려다가 뭐 한 수 접었는데 그 회사가 그 블록체인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NFT를 24일 날은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유저한테 발행을 하고 25일부터는 이제 공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고요. 뭐 잘 들여다보시면 화이트리스트한테는 0.3 이더리움에 그 판다고 하고요. 네. 이제 25일부터 공개 판매되는 거는 1 이더리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네. 유동원 본부장이 오셨네요. 네. 이게 어센션이라는 게임을 바탕으로 한 NFT. 그렇죠. 그게 이제 넷마블 잼시티라는 거였고, 자 다음 기사로 또 삼성전자가 투자한 거 네. 가져오셨구나. 네. 네. 삼성전자 뭐 최근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이 기사도 관심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투자한 거 웹 맞냐? 3.0.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업체도 암호화폐 업체예요. 암호화폐 업체고 뭐 이게 램퍼. 예, 시드 램퍼라는 투자니까 아마 시리즈 A도 아닙니다. 예, 거의 초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삼성 레스트,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죠. 삼성 그렇죠. 레스트가 들어갔고요. 회사에 전화 많이 왔어요. 이 기사 진짜 맞냐? 그래요? 네. 왜요? 삼성전자 불이 안 하냐? 삼성전자는 맞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 기업에서 네, 아니요. 개인들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상장된 회사야? 아니면 뭐 개인이 연관이 있는 거야? 찾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많이들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웹 3.0. 네. 그래서 제 머리에 램퍼라는 회사를 네. 인식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그렇죠. 거죠. 이것도 네네네. 탈중앙화된 웹. 예. 3.0. 월드와이드 웹을 네. 탈중앙화한 그런 네. 기술. 네. 램퍼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네. 자, 대체용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뭐 재밌는 얘기죠. 네. 풀무원. 풀무원이 일찍부터 풀무원 USA죠. 미국 네. 법인 세워놓고 이 대체육 이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브랜드가 그 식물성 대표 그 브랜드죠. 네. 플랜트 스파이어라는 네. 그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플랜트 스파이어. 예 스테이크를 내놨어요. 대체육 스테이크. 네, 뭐 콩으로 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게 궁금하다. 먹어봐야겠는데 뭐 이거. 이미 그 와바그릴이라고 하면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와바그릴. 예, 와바그릴이라고 미국 한 200개 정도 체인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이미 공급을 작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슈퍼 체인 뭐 알버트슨, 본스, 파빌리온은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네. 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풀무원 USA가 알버트슨, 본스, 파빌리온과 같은 미국 슈퍼마켓 체인에 공급한다. 그래서 요즘 대체육 시장에 관심도 많고 네. 국내 업체에서는 풀무원, 그다음에 네. CJ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풀무원은 미국에서 열심히 풀무원 US에서 특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완전 네. 상품화. 네. 상품화해서 그 가치를 조금 더 인정을 받으면 특히나 이제 좋겠네요. 미국은 이제 비건 문화가 점점 더 발달되고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뭐 이게 제가 보니까 예. 미국 금액이 이게 그 시장이 네.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네, 시장이 그렇게 네. 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네. 계속해서 이미 2020년 기준으로 1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조 6천억, 7천억 정도 되네요.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애플카. 이거 참 이거 언제 나오는지 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애플카 얘기는 애플카 출시될 때까지 네. 관련 기사 우리가 한 10만 개는 볼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거 이제 대만발 기사입니다. 대만에서 네, 대만발 기사 정확해요. 왜냐하면 뭐, 대만에 폭스콘 이런데 예, 그 부품 업체들, OEM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 뭐 깊숙한 예. 관계자분들의 멘트인데
애플카가 여러 가지 뭐 일본 국내 업체들 뭐 타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폭스콘이나 그 럭스쉐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업체도 주목할 업체인데 네. 이게 중국 업체 최초로 그 애플 OEM에 진입한 업체예요. 이 발음이 어려운데 럭스쉐어. 예, 이 두 업체가 결국은 애플카 제작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근거는 일단은 뭐 애플과 오래 협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전기차에서 각자 지금 역량을 쌓고 있다. 그때 폭스콘은 직접 그 공장 인수해가지고 예, 자동차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폭스콘은 공식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OEM보다는 그렇게 발표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OEM 자동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해보는 자체 생산 아닐까라는 말도 나오고. 럭스쉐어도 지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랑 전기차 협력사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이 모든 흐름이 애플카를 가기 위한 수주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그래서 또 배터리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만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네. 전기차 시장이 지금 미국 그다음에 양대산맥이 중국입니다. 예, 특히 중국은 뭐 국가 차원에서 지금 다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카가 나오면 당장 큰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중국이랑 미국이거든요. 특히 뭐 테슬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네네네. 그러면 그 애플카가 중국에 나온다고 하면 현지 업체 배터리는 현지 업체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CATL이랑 BYD가 거론되고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대만에서 보기에는 이 외에 나오는 시장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시장은 중국 거보다는 국내 업체, 한국 거, 삼성 SDI나 뭐 SK온, LG 에너지 솔루션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애플이라면 좀 다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이제 전장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 뭐 심지어 MLCC 또 그 FPCB까지도 애플카 어디 걸 쓰나 해서 국내 업체들 이름 다 거론되는데 뭐 이러다 거의 뭐 바퀴 휠, 이제 유리 창문, 타이어는 이미 손잡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 하나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데 있을 것 같고. 그 뭐 배터리 장비 막 이쪽으로? 대만에서 보기에는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중국용이랑 그 글로벌용이랑 좀 다를 것 같다 사양이.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뭐 배터리가 먼저도 무거우니까. 자, 또 애플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냉각 시스템 특허. 대단한 건 아니고 그 기존의 그 자동차들 냉각수 통해서 그 뭐 엔진 열 흡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플이 이번에 특허 등록 USPTO에 그리고 특허청에 한 거는 이게 뭐 타기 장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에 적용된 그 열 흡수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열을 흡수하는 방식. 근데 그 엄청난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특허를 했다. 그래서 냉각수보다는 그 공기를 이용한 타기 장치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하지 않을까. 수랭식보다는 공랭식. 또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웠던 수랭식, 공랭식.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랑 그 안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냉각 그리고 이제 냉난방 시스템에 훨씬 더 이제 좀 많은 장치들이 좀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은 부품 수가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냉난방 장치다. 열이 많이 나니까. 그죠. 전기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 쓰이는 것들 그런 걸 찾아야죠. 그리고 기아의 중국법인 이야기 이거 예전에 한번 전해주셨는데 여기 업데이트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중국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죽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아의 중국법인이죠. 동풍 위에다 기아라고 해서 이게 동풍 업체, 그다음에 위에다라는 업체, 기아라는 업체 세 곳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염성시 공장 가봤는데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게 합작 비율이 기아 50%,
동풍 25%, 위에다 25% 이렇게 그렇게 맨 처음 세팅이 됐어요. 네. 근데 뭐 기아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지금 잘 안 팔다 보니까 네. 빠졌어요. 동풍이. 나 안 해야겠다. 나 너네랑 안 해. 그래서 그래서 중국 업체 하나가 빠져나간. 동풍이 위에다한테 내 거 사. 해서 50대 50으로 간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운나돈으로 운나돈이 아니라 7,300억 네, 원. 요거 증자하는데 위에다는 참여를 안 하고 기아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합작사 두 곳이 다 참여 안 하고 네. 50% 그러니까 지분 가진. 동풍은 이미 손두고 나갔고 이제 위에다랑 위에다랑 기아만 50대 50 확보돼 있는 상태가 될 건데 위에다는 증자 참여 안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아의 지분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뭐 몇 배수로 네.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분율이 확 높아질 수는 높아지겠죠. 있는데 네, 뭐 그게 뭔가 첨예한 산업이거나 막 그 현지에서 성장하는 산업이면 와 지분율 높아지니까 네. 지분법이 많아지겠다 해서 좋아할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기아차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기아차가 중국 시장 포기하지 않았고 발 빼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으로 좀 전기차를 보고 기아차가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 상용차, 네. 수소를 이시한 상용차, 그 다음에 그 제네시스 요 두 개로 가는 것 같고요. 기아차는 기아 그 전기차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분율을 높이고 좀 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전기차 전략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하나의 포석으로 보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방산 관련 기업들에 관심 갖는 분들 네. 부쩍 늘었습니다. 또 이제 전쟁 한가운데서 이게 조금 수혜라고 말하면은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폴란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폴란드. 한국을 뭐 해외 언론들은 동북아의 검은 상인, 새로운 검은 상인을 너무 요즘 방산 잘 팔리니까 최근에 뭐 이집트도 팔았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인도에도 지금 나와 있고 네. 뭐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현대로템, K2 전차, 이거 흑표. 예, 제가 저 부대에 있었는데 말한 것처럼 형님들이 아, 이거 메이커 부대입니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24단이라고. 아, 요 앞에 이거 마크. 예.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여튼. 예. 또 이제 브랜드 있는 부대에 나온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 아니 뭐 저는 뭐 네, 메이커 부대 나왔다고 막. 아니 군대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여튼. 예. 네. 현대로템이 이미 폴란드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또 폴란드가 추가로 이제 네. 그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지금 800대. 그래서 이거 울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울프 프로그램. 울프 프로그램. 네. 그래서 뭐 현대로템도 당연히 그 후보 중에 하나고요. 독일도 후보에 있고 이게 또 최근에 러시아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또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독일이 지금 독일이 다시 재무장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독일이 나토 안에 있으면서 국방 예산을 거의 안 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열심히 경제에 부응한 것도 있고, 근데 이번에 순식간에 몇 조 써버리더라고요. 비행기도 산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근데 폴란드도 국제 정세 분위기가 예, 확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예. 특히나 이제 러시아랑 맞댄 곳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80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쓴 게 2월 23일자인데 그 주 말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석 국방부 장관이 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랑 화상회의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K2 전차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행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K방산 분위기 좋은데 현대로템은 지금 이거 말고도 노르웨이도 연관돼 있고요. 네. 예. 노르웨이 뭐 여기 폴란드도 가 있고 지금 항상 독일이랑 항상 양강 후보 오르고 있는데 또 폴란드도 이번 그 전쟁 국면에서 되게 뭔가 러시아랑 약간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런 분위기여서 네. 뭔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특히나 생각이 드는데 현대로템은 이제 앞서 전차 보급할 때도 네. 현지에서 생산한 경험도 있고 또 네. 이제 폴란드랑 현대로템은 좀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네. 그 바르샤바에 있는 트램이라고 하죠. 옛날에 네, 네. 그 도로 위에 다니는 경전차. 네. 그것도 이미 로템이 공급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로템과 폴란드는 특수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요 800대 울프 프로그램도 한번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방산 쪽도 사실 국내에서는 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네. 관련된 뉴스를 접하기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더 빨리 넘어올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가불이 예. 발주처기 때문에, 그쵸. 예, 특히나 정부기관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그럼요. 기본 몇 조 단위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뭐 몇 조가 움직이는데 뭐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그렇고 더 좋은 기사들 계속 나올 때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같이 또 뵈야죠? 아, 그런가요? 네네네. 우리 네.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으로 김병용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예, 고맙습니다.